네, 지금 이클립스에서 myfunction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function 01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count라고 해서 1부터 10까지 더하는 이 코드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거를 for문이라고 하는 걸로 줄여보고 있어요. 그래서 for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소괄호 안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조건에 만족하면 계속 중괄호 안에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라고 하는 변수 상자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거는 세미콜론 맨 앞에 있는 거는 초기화예요. 그러니까 즉 for문이 실행되려고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설정할 거냐? i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0이라고 하는 값을 넣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10보다 작다면 계속 반복해라. 그러면 i라고 하는 변수 상자 값이 계속 0이라면 얘는 계속 반복하겠죠. 그죠? 예, 무한 루프라고 그래. 계속 무한히 계속 반복할 수 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세미콜론 뒤에 보면 i 플러스 플러스가 있어요. 이거는 i라고 하는 변수 상자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라는데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코드가 한번 반복될 때마다 이 부분이 실행이 돼요. 그죠? 한번 반복될 때마다. 그러면 i라고 하는 변수 상자의 값이 일씩 증가한다는 거죠. 언제? 중괄호 안의 코드가 한번 실행될 때마다. 실행이 끝나면 i가 증가. 그럼 뭐예요? 0에서 1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9까지 실행되고 나서 10이 되면 어떻게 돼요? 만족을 못하니까 이거가 안 되니까 그죠? 이게 아니죠. 그러면 이 중괄호 밑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i가 반복이 됐는데요. 자, 여기서 count라고 하는 이 위에서 반복했던 요 문장이 있죠? count라고 하는 거에다가 더한 다음에 그 값을 count에 다시 집어넣어 주는데 여기다가 i를 넣을 수 있다. 자, i를 이렇게 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i라고 하는 게 자, 여기를 보면 자, 이제 세미콜론 붙여야 되겠죠. 그럼 i라고 하는 게 0부터 9까지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죠?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넣으면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게 안 되죠. 그러니까 i를 1부터 얘를 자, 꺽쇠해서 작을 때 또는 equal 붙이면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작을 때까지만 하면 11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여기 탭 이름에 별 표시 없애줬고요. 저장을 했고 자,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Run as Java Application 그러면 자, 똑같이 결과 55가 나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for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자, 여기 여러 줄로 되어 있는 거를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줄인 게 아니라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말고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건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있는 11을 101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더하게 돼요. 자, 이거를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 밑에다가 자, 저거를 똑같이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즉, for문을 사용하는데 소괄호, 중괄호, 엔터 이런 구조를 사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int 자, i라고 하는 게 1부터 1로 처음에 i라고 하는 변수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넣고요. i가 101보다 작을 때까지, 즉 100까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만들고요. 자, count equal count plus i 이렇게 넣습니다. 근데 여기에 count는 이미 위에서 55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count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다가 1을 0이죠. 0을 다시 집어넣어 주겠다. 자, 여기 세미콜론 여기 붙여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 밑에서 system.out.println 이렇게 해서 똑같이 결과 플러스 count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다시 저장하고 자, 여기서 실행 다시 한번 해봅니다. Run as Java Application 이렇게 하면 자, 50하고 505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for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줄인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숫자만 바꾸면 자, 1부터 10까지 더할지 1부터 100까지 더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코드를 효율적으로 만들고 싶을 때 포문을 사용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그 포문이라고 하는 게 유용한 거는 어떤 코드가 계속 반복되는 경우, 그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반복되는 경우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코드를 입력하면서 이해를 했다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포문을 가지고 해봤는데, 자,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경우 한번 같이 봤고요.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반복문이라고 부르는데 반복하기 때문이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복하는데 자, 요거를 쓰면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지금 이거를 왜 했냐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반복되는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 폼을 썼잖아요. 그것처럼 함수도 반복되는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함수 상자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이 함수 상자를 계속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거든요. 함수 상자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얘를 한 번 실행하고 두 번 실행하고 계속 세 번 실행하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문을 가지고 했던 것과 상당히 비슷하죠. 포문은 우리가 줄여서 축약해서 기존에 여러 줄로 반복했던 거를 몇 줄로 줄여서 실행할 수 있지만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경우가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경우가 뭐예요? 코드가 각각 나열돼야 되죠. 근데 함수는 그게 아니에요. 한 번만 만들면 여러 번 그냥 실행해라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상자 얘기했지만 이 함수 상자를 이해를 하려면 자 여기 있는 add라고 하는 더하기 함수 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더하기 함수 상자. 그래서 이 더하기 함수 상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자, 만들어 보자. 그러면 자, 우리 여기 자, add라고 하는 이름이 이 상자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위에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아래쪽에 구멍이 하나가 있죠. 그럼 위쪽으로 변수 상자가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변수 상자 아니면 변수 상자에 들어있는 값이 들어올 수 있다. 또는 변수 상자에 들어있지 않더라도 그냥 값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그 값이 들어올 수 있는 크기가 있겠죠. 글자가 들어오려면 글자가 들어오는 크기, 숫자가 들어오려면 숫자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자료형이 되겠죠. 변수 상자의 크기나 모양을 자료형으로 하듯이 이 함수 상자의 구멍도 크기나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자, 크기가 작으면 숫자만 들어올 수 있고 크면 글자가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빠르겠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건 결과값인데요. 이것도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떨어질 수 있는지 글자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크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더하기 함수 상자를 코드로 바꿔보면 자, 이름이 있고 이름 뒤에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가 오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름 뒤에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오면 함수 상자를 정의하는 거다 또는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함수 또는 함수 상자 또는 메서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럼 코드에서 add라는 이름 뒤에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가 왔는데 소괄호 안에는 위에 있는 구멍을 명시하게 돼요. 구멍이 몇 개가 있는지를 콤마로 구분하고요. 구멍에다 이름을 붙입니다. 이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이 함수상자 안에서 쓰기 위한 거예요. 즉 안이 뭐예요?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게 이 함수상자 안에서 동작하는 코드가 되는데 이 안에 쓰기 위해서 이 함수상자의 구멍에다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간단하게 A, B로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전달되는 값이 숫자니까 int가 자료형으로 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아래쪽 구멍에 숫자가 떨어지니까 int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 붙였는데 이름 왼쪽에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조가 어렵죠? 자, 함수의 기본 코드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코드 구조가 나오면 이 그림을 생각하고 이 그림이 나오면 이 코드 구조를 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드에 보면 우리가 스태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스태틱은 뭔가 자, 이 코드를 직접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면 우리 메인이라고 하는 게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죠. 근데 메인 앞에 보면 스태틱이 붙어 있어요. 이 스태틱이 뭔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스태틱이 붙은 함수, 메인도 함수라고 그랬죠. 그죠? 왜? 이름 뒤에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 함수 자 void라고 하는 거는 이름 왼쪽에 왔잖아요. 근데 아까 더하기 함수의 왼쪽에 뭐가 온다 그랬어요? 함수 상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값인데 얘는 값이 떨어지는 게 없다. 그러면 void를 쓰게 돼요. 근데 그 앞에 다시 스태틱이 붙였죠.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게 붙은 함수가 있으면 이 의미는 나중에 알 거고요. 자,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으면 다른 함수를 사용할 때도 스태틱을 붙여줘야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된다면 일단 한번 코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public class function 01이라고 해서 이 클래스의 이름인데 클래스 이름의 중괄호 안쪽이면서 이 main이라고 하는 함수 즉 이름 소괄호 중괄호가 있는 요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이 들여쓰기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들여쓰기가 있는 곳에 이 중괄호가 끝나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 여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들여쓰기 수준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맞춰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함수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이따 이어서 할게요.